안녕하세요. 시민제작단 문경숙입니다. 오늘은 국가지질공원 소청도의 지질공원과 역사문화를 소개합니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존하고 교육, 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입니다. 지도 위에다가 색깔별로 해서 암석을 표시해 놓은 게 지질도예요. 지질도. 암석은 세 종류밖에 없어요. 청색의 이암이에요. 그 다음에 청색의 약간의 이암이 반복돼요. 이게 애동층이에요. 산화가 된 산화 환경이냐, 산소가 풍부한 환경이냐, 산소가 부족한 한온 환경이냐에 따라서 대적물의 색깔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고요. 그 위에 쌓인 게 뭐예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파란색으로 있는 석회 성분으로 되어 있는 석회암. 아까 대리암이라는데 대리암은 안 됐고 아직 결정지 석회암이라고 그래요. 석회암이 약간 변해서 생긴 결정진 석회암이 여기 있고요. 거기에 스트로마틀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면 다른 색깔로 이렇게 줄무늬 쭉쭉 가인 거 있죠. 그게 바로 무슨 암? 희로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검은색의 마그마가 간입되어서 생긴 암석이에요. 그 다음에 그쪽에 기린도 옆에 있는 항해도에서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옹진반도에서도.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걸 다 비교해 봤더니 약 9억 년 전에 스트로마톨라이트고 이 정도의 나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이다. 그래서 그렇게 판명이 된 겁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 뭐 보고 계시다고요? 애동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애동층은 뭘로 되어 있다고? 적자색 이암과 청색 이암이 교호되어 있어. 교호란 건 반복되어 있다. 이곳은 소청도의 분바위 입구입니다. 이 부근에는 결정질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치 분칠을 해 놓은 듯한 모습인 분바위가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암석이 하얗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에 비해서. 뭐라고 이런 구성을 좋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요. 여인의 얼굴에 분을 칠한 것처럼 하얗게 보이는 그런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이쪽을 분바위라고. 이 분바위가 하얗기 때문에 예전에 등대가 없을 때 달빛이 반사해서 멀리까지 등대 역할을, 자연의 등대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이 지역을 월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정질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만질 때는 덮이고 간질 때는 노출되는 이 지역에 보십시오. 이 지역은 색깔 조금 다르고 다른 생물들이 홍합을 비롯해서 다른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숭하고 검은스럽게 보입니다. 초간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둥그스럽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이거는 파도에 밀려왔던 그런 돌멩이가 이쪽에 분바위에 위에 놓여 있다가 파도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맷돌처럼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파진 이러한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돌개구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개구멍, 스로만 이끼가 끼어 있죠. 네, 보시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성게라든지 홍합이라든지 등등의 삿가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서 마치 작은 어항을 이룬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파란 이 이끼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게 현생 남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상에 가장 최초로 태어난 생물인데요. 이놈이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지구상에 산소를 만드는 분원의 그러한 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바위를 자세히 조사하게 되면 여기 있는 파란 이끼처럼 보이는 게 현생 남조류인데요. 지구상에 최초로 태어난 생물체입니다. 이놈이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지구상에 원래 없었던 산소를 만들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생물체입니다. 이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키면서 이쪽에 분비물을 석회성분을 냅니다. 이 석회성분이 끈적끈적 하는데 바로 바다 속에 들어있던 모래나 점토를 부착시켜서 한 켜 한 켜 자라는 그러한 생물체 구조를 만드는데요. 그게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이 산출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508호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8억에서 9억 년 전에 이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고 남조류라고 하는 놈이 만든 동지문상의 보인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잘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서쪽에 있습니다. 그 서쪽을 어럭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으로 한번 이곳에 있는 분바위와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천연기념물 50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분바위의 모습을 보셨죠?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아래쪽은 좀 노르스름하지만 물이 이제 만질 때 이만큼 들어오니까요. 또 다른 이끼도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만 암석은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얼굴에 붕을 치는 것 같다 그래서 분바위라고 하고요. 이 분바위 바로 서쪽에 있는 해안인 어럭금 해안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소청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가장 양호하고 훌륭하게 나오는 어럭금 해안입니다. 바로 이 어럭금의 이 노드를 보시게 되면 저기 적자색의 이암층과 청자색의 이암층과 하얀색의 이 석회암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석회암층은 마치 기다랗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발달된 게 아니라 렌즈 모양으로 조금 발달되어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하는 그런 형태로 있는데요. 한 여기만 보더라도 이 석회암층이 10개 층 정도
이제 예동 포구의 서쪽에 있는 해안가에 노출돼 와서 있는데요. 이쪽에 노출된 암석을 보면 적자색 이암, 청자색 이암, 하얀색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석회암을 자세히 가서 보시게 되면 굴껍질이 보는 것 같이 동시몬상으로 자라는 구조인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여기서 산출되고 있습니다. 서청도 등대에 와 계십니다. 서청도 등대는 서청도의 서쪽 맨 끝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건 인천에서 두 번째로 1908년도에 생긴 등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상징 조형물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검은 암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구등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만 새로운 등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100년 이상, 거의 20년 됐잖아요. 20년 동안 불빛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서해안에서는 두 번째로, 인천에서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18번째로 생긴 등대입니다. 여기 상징 조형물은요, 이쪽에 저새, 인천에 상징 기대종인 저새가 있고요. 거의 아래쪽은 백령도 하면 생각나는 기대종 물범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스터 키가 이렇게 있는, 이 배가 이렇게 물결쳐서 있는 이런 형상을 보이고 있네요. 예, 여러분, 여기는 서청도 한 중간에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두 개의 마을 중에 하나인 노화동에 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바로 바닷가인데요. 파도가 세기 때문에 이 파도를 막기 위해서 몰파벽이 있는데요. 저 보면 서청도 그림도 있고요. 여기에 노화동이, 유래가 어떻게 해서 노화동이 됐는지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갈대가 많아서 갈대 노자, 그 다음에 꽃 하자를 써서 갈대꽃이 여기서 가을에 참 많이 핀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노화동이 됐고요. 여기도 초등학교에 이 분교도 있을 정도로 컸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마을이 축소됐습니다. 여기 그 노화동 마을 앞에 보니까요. 배가 이상한 배가 있죠. 스티로폴로 만든 배예요. 그런데 동력선이 아니고 동력이 없어요. 동력선은 이 뒤에다가 탈부착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배를 뭐라고 하냐면 땜마라고 합니다. 땜마. 그런데 이 땜마가 왜 여기서 이렇게 많냐 하면은, 이 소청도 해안가에는 바로 홍합이 되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큰 놈은 한 6년 된 놈은 내 손만한 크기에 홍합 또는 섭이 많이 잡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홍합을 잡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의 동네 마을의 분들이 이 땜마를 가지고 해안가에 붙여놓고 바로 홍합을 따는 그러한 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배는 이렇게 생긴 막대기를 꼭 갖고 다녀요. 이 막대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삿대라고 하는 겁니다. 삿대. 이건 뭐냐면은 갈코리가 있죠. 보면 이 갈코리로 해안가에 암석이나 이런 것을 딱 이렇게 쏘아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배가 접근이 되겠죠. 만약 경우에 또 그 해안가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이쪽에 나오는 놈으로 가지고 이렇게 밀겠죠. 미루면 배가 뒤로 가고요. 끌어당기면 배가 접근하는 데 쓰는 이러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돛대도 달지 않고 삿대도 없이 하는 그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삿대라고 하는 겁니다.
애동 포구의 뒤에, 애동 마을의 뒤에 있는 당산에 올라와 계시는데요. 당산의 기슭기에 김대건 신부님의 동상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김대건 신부님이 무슨 이유에 여기에 동상이 있을까? 제가 문헌을 봤더니요. 김대건 신부님께서 청나라에서 최초로 신부의 세례를 받고서 우리 어선을 빌려서 타고 오다가 풍랑을 여기에 서청도 근처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육상을 해가지고 여기에 오셔가지고 천주교 교리를 처음으로 알린 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바로 김대건 신부님 동상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 동상 뒤에는요, 바로 100여 년 이상 된 동백나무 군락지가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대청도에 동백나무 자생 북한지가 천연기념물 66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다시 6.25 때 다 뗄감을 떼고 다시 조성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동백나무로 알려져 있어서 서청도 주민들은 여기를 천연기념으로 만들어야 된다, 지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여기에 애동포구에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당산 기슭기에 김대건 신부님 동상과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동백나무 군락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월 달에 오시면 동백나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청등대입니다. 이 서청등대 서해 오도에 아주 등불을 밝혀주는 것이고요. 사실 이거 옛날 얘기를 하게 되면 대청도의 선진포구에 일제강점기 때 포경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경단이 쭉 나가서 이제 항해에 공해 쪽에 나가서 이제 산동반도나 이런 데 나가서 고래를 잡아서 다시 이제 선단으로 들어올 때 어떤 지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1908년도에 바로 이 등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북한으로 가거나 이쪽에 서해 저기에 바레만으로 갈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지표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등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주하고 있는 유인등대입니다. 인천은 유인등대가 4개 있어요. 팔미도 등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도 등대가 있고, 선미도 등대가 있고, 서청도 등대, 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청도 오시면 꼭 등대 한번 오시면 주변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꼭 와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애동포구 마을 앞에 보게 되면요. 여기 왜 무슨 탑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추모탑입니다. 추모탑인데요. 이것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태평양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군하고의 일본하고의 싸우면서 기뢰를 설치를 이 근처에 해놨답니다. 그런데 기뢰가 3개가 있었는데 떠밀어서 이제 파도에 의해서 밀려오다가 한 기는 바다에서 폭발이 됐어요. 그래서 2기가 이쪽으로 이제 서청도 애동포구 쪽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한 기를 이제 잘 운반해서 분해를 했답니다. 분해를 해서 그 속에 들어있던 그 화약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땔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을 했대요. 그런데 나머지 한 발을 또 이제 분해하려고 관심 있는 모든 주민들이 모였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청 주민들 67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그래서 사망이 59명, 부상이 8명이나 돌아갔던 슬픈 사연이 늘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애동포구 애동마을 앞에다가 바로 이러한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우리 한번 이분들 추모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열심히 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